2023년 봄, 서울 금천구에 자리한 세봄초등학교. 동이 트기 전 새벽 5시 30분. 학교 정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급식실 뒷문에서는 이미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김영자, 이 학교 급식실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영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다. 30해 전, 25의 어린 나이에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어린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터가 되어 있었다. 급식실 한쪽 구석, 다른 조리사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냉장고가 하나 놓여 있었다. 영자는 그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미리 준비해둔 식재료들을 꺼냈다. 신선한 채소, 정성스럽게 손질한 고기, 그리고 직접 담근 된장까지. 오늘은 김 선생님 차례구나. 영자는 도마 위에 채소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면서도 부드러웠다.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었지만 단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칼질 소리, 그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 영자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어린 시절,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시던 어머니. 그 작은 등을 보며 자란 영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삶을 배웠다. 영자씨, 벌써 오셨어요? 급식실 문이 열리며 동료 조리사 박순이가 들어왔다. 영자보다 5살 어린 순이는 이 학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응,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 영자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순이는 영자의 부지런함에 감탄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오전 7시, 다른 조리사들이 모두 출근하면서 급식실은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했다. 7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영자와 동료들은 오랜 호흡으로 척척 일을 진행해 나갔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과일이에요. 영양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조리가 시작되었다. 영자는 맡은 바 된장찌개를 끓이며 수백 명의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아이들. 어떤 아이는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편식이 심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영자의 손길은 더욱 정성스러워졌다. 된장의 농도를 확인하고 채소가 너무 익지 않도록 불 조절을 세심하게 했다. 30년 경력의 손맛은 어떤 레시피보다도 정확했다. 오전 11시 30분. 급식 시간이 시작되었다. 배식대 앞에 줄지어 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영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릇에 정성껏 음식을 담아주었다. 많이 먹어. 튼튼하게 자라야지.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급식실을 가득 채웠다. 영자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급식 시간이 끝나고 오후 1시, 정리가 마무리되었다. 다른 조리사들은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영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영자씨, 먼저 갈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동료들이 모두 떠나고 급식실에는 영자 혼자만 남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침에 준비해둔 냉장고로 향했다. 새벽에 미리 만들어둔 도시락. 오늘 메뉴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다. 영자는 도시락을 보온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급식실을 나섰다. 학교 뒷문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조심스러웠다.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오래된 주택가의 낡은 2층 건물이 있었다. 1층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2층에는 원룸 2개가 있었다. 영자는 익숙한 듯 2층 계단을 올라갔다. 김 선생님, 저예요. 노크 소리와 함께 영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고, 영자씨, 오늘도 왔어요? 네, 오늘 급식 메뉴가 된장찌개였는데 김 선생님 좋아하시잖아요. 영자는 도시락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김 선생님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영자는 도시락을 작은 식탁에 펼쳐놓았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정성껏 담은 밥. 학교 급식과 똑같은 메뉴였지만 그 정성은 배로 더해져 있었다. 김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맛. 언제 먹어도 좋아요. 우리 영자씨 손맛은. 천천히 드세요. 제가 설거지하고 갈게요.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쌓여있던 설거지를 시작했다. 김 선생님의 집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다. 홀로 사시는 노인의 공간은 쓸쓸함으로 가득했지만 영자가 올 때마다 따뜻함이 채워지곤 했다. 영자씨, 우리 아들 사진 좀 봐요. 김 선생님은 식사를 마치고 오래된 액자를 꺼내 들었다. 8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 교복을 입은 젊은 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잘생겼네요. 선생님, 이 녀석이 바로 이세봄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그때만 해도 학교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김 선생님은 혼자가 되었다. 선생님 아드님도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게요. 이 녀석이 다녔던 학교 급식을 먹으니까 왠지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영자는 김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전해지는 위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정말 고마워요. 영자씨, 당신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천사예요. 영자는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왔다. 빈 보온 가방을 들고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하지만 영자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에서 15분 거리, 또 다른 주택가에 도착했다. 박할머니, 저예요. 이번에는 좀 더 밝은 목소리로 노크를 했다. 문이 열리며 80대 초반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아이고, 우리 영자씨. 오늘은 무슨 반찬 가져왔어? 할머니 좋아하시는 제육볶음이요. 고기 많이 넣었어요. 영자는 어제 준비해둔 또 다른 도시락을 꺼냈다. 박할머니는 기쁨에 차서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이렇게 영자의 하루는 흘러갔다. 학교 급식을 마치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일과였다. 저녁 7시 영자는 집에 도착했다. 작은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30대 중반의 아들이 거실에서 반겼다. 영자의 아들 민주는 지금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래.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엄마, 오늘도 또 도시락 배달하고 오셨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어머니의 고된 하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었다. 응, 어르신들이 기다리시잖아. 엄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지만 아들을 위한 저녁은 또 다른 기쁨이었다. 밤 9시 저녁을 마치고 영자는 내일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고 다듬고 손질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일상이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다가와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이었다. 고마워, 아들. 엄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글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밤 11시, 모든 준비를 마친 영자는 침대에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내일도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다. 30년, 참 빠르게 지나갔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25, 어린 나이에 시작한 급식실 일. 그때는 그저 생계를 위한 직업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은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영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이면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어둠 속에서 영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30년간 이어온 루틴. 그 첫 번째 밤이 이렇게 저물어갔다. 목요일 새벽, 영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이 할아버지 차례였기 때문이다. 이 할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보다 식사량이 많아 좀 더 푸짐하게 준비해야 했다. 오늘은 갈비찜을 해드려야겠다. 영자는 전날 미리 재워둔 갈비를 꺼내 압력솥에 넣었다. 집에서 직접 조리한 후 학교, 급식실에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다. 30년간 터득한 그녀만의 노하우였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압력솥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익숙한 소리와 냄새 속에서 영자는 이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15년 전, 학교 근처 공원에서였다. 벤치에 앉아 계신 노인 한 분이 눈에 띄었다. 한겨울인데도 얇은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영자가 다가가 물었을 때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젊은이. 이 정도는.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데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영자의 도시락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양하셨지만 영자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받아들이셨다. 오전 6시, 영자는 집을 나섰다. 보온 가방 안에는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반찬들이 담겨 있었다. 학교에 도착해 급식실 냉장고에 보관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영자 씨, 오늘 메뉴 뭐예요? 후배 조리사가 물었다. 돈가스하고 미역국이에요. 아, 아이들이 좋아하겠는데요. 급식 준비가 한창일 때 영양사 선생님이 급식실로 들어왔다. 영자 씨,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청에서 급식 점검 나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놓을게요.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30년 경력답게 이런 상황은 익숙했다.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식재료도 신선한 것만 사용했기에 걱정할 것이 없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 영자는 이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학교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 대문은 항상 잠겨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예요. 오, 영자씨 왔구먼. 이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화분을 만지고 계셨다.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모습이었다. 오늘은 갈비찜 해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갈비는 또 언제 준비했어? 할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영자는 도시락을 펼쳐놓으며 웃었다. 이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다. 전쟁 후 이 동네에 정착해 평생을 사셨지만 가족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영자씨, 나는 참 복도 많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두 사람은 작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셨다. 전쟁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운 사람들 이야기.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새봄초등학교 3회 졸업생이었어. 그러셨어요? 저도 그때쯤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랬구먼. 세상 참 좁아. 이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그리움이 어렸다. 영자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1시간 후, 영자는 다음 어르신 댁으로 향했다. 금요일은 최할머니 차례였다. 최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거의 집 밖을 나오지 못하셨다. 할머니, 저예요. 어머, 우리 영자 왔구나. 최할머니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셨다. 70대 후반이지만 목소리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힘차셨다. 오늘은 돈가스예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아이고, 고마워라. 나는 이 돈가스가 제일 좋아. 최할머니는 과거 이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다. 새봄초등학교 학생들이 단골이었고 30년 전 영자도 그 분식집에서 자주 식사를 해결했었다. 할머니, 그때 그 김밥 맛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래, 내가 김밥은 정말 자신 있었지.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최할머니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다. 영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도와드렸기 때문이다. 영자야,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니? 최할머니가 문득 물었다. 할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건 그때 장사하면서 당연히 한 거고, 저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토요일은 정 선생님 차례였다. 정 선생님은 새봄초등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혼자 사시지만 여전히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아 계셨다. 영자씨, 요즘 학교는 어때요? 좋아요. 아이들도 많고 급식실도 새로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요? 우리 때만 해도 급식실이 참 작았는데. 정 선생님은 학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다. 영자는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들려드렸다. 아이들이 요즘 급식 맛있다고 난리예요. 그거야 영자씨 손맛 덕분이지.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니까요. 정 선생님은 영자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셨다. 저 멀리 보이는 학교 건물.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일요일은 강할머니 차례였다. 강할머니는 5분 중 가장 연세가 많으셨다.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정신은 또렷하셨다. 영자야, 오늘은 뭘 가져왔니? 할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아이고, 우리 영자 참 기특해. 강할머니는 과거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하셨다. 영자도 어릴 적 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던 기억이 있었다. 할머니, 제가 처음 파마했던 날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하지. 25이었지. 그때 참 예뻤어. 지금은 주름만 늘었어요. 무슨 소리. 지금도 충분히 예뻐. 강할머니의 손이 영자의 손을 감쌌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는 순간 말없는 위로가 전해졌다. 영자야, 너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할머니,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30년을 한결같이. 강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월요일 아침, 영자는 다시 김 선생님 댁으로 향했다. 이렇게 일주일이 돌고 돌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분의 어르신들께 돌아가며 도시락을 배달했고, 주말에는 좀 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 영자씨, 매주 월요일이 제일 기다려져요. 김 선생님은 도시락을 받으며 활짝 웃으셨다. 저도 선생님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우리 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영자씨 같은 며느리를 뒀을 텐데.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 선생님은 영자의 손을 꼭 잡으셨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다음 주 도시락 메뉴를 계획했다. 수첩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각 어르신의 기호와 건강 상태까지 고려한 세심한 기록이었다. 김 선생님은 싱겁게, 박할머니는 고기 많이, 이 할아버지는 푸짐하게, 영자는 중얼거리며 메뉴를 짰다. 30년간 쌓인 노하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감탄했다. 뭐가? 3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요. 익숙해지면 당연한 거야.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밤 10시, 영자는 침대에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5분의 어르신들이 오늘도 맛있게 식사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다. 30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영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영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이면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었다. 2023년 여름이 깊어갔다. 세봉초등학교는 방학을 앞두고 분주했다. 하지만 급식실만큼은 여전히 차분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자씨, 방학 때도 출근하세요? 젊은 조리사가 물었다. 응, 방학 중에도 돌봄 교실 아이들 급식이 있잖아. 아, 그렇죠. 영자씨는 정말 쉴 틈이 없으시네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방학은 그녀에게 더 바쁜 시간이었다. 학교 급식량이 줄어드는 대신 어르신들께 드릴 도시락에 더 신경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화요일 오후,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박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할머니가 전화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나아졌어. 내가 와서 더 좋아진 것 같아. 박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평소 활기차신 모습과는 달리 많이 지쳐 보이셨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병원이 무슨...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할머니, 그래도 한번 가보셔야 해요. 영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다. 영자야, 너한테 말해둘 게 있어. 네, 할머니. 뭔데요? 내가 만약에 모질어나게 되면. 할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할머니는 영자의 손을 꼭 쥐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 집 서랍장 제일 윗칸에 통장이 하나 있어. 거기 있는 돈은 내가 써.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건데 쓸 데가 없더라고.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쓰면 좋겠어.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그걸 내가 모를 리가. 그래도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 그날 저녁,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어르신들이 하나씩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함께 병원 모시고 갈까요? 그래 줄래? 고마워. 아들. 다음 날,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박할머니를 병원에 모셨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다. 단순한 감기였다. 할머니, 다행이에요. 약 잘 드시고 푹 쉬세요. 고마워, 영자야. 너희 모자 덕분에 살았어. 영자와 민주는 일주일간 매일 박할머니를 돌봤다. 도시락을 드리는 것은 물론 청소와 빨래까지 챙겼다.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준이 청소를 하며 말했다. 뭐가? 할머니들이 정말 외로우시구나.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돌봐드리겠어요.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한 달 후, 박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다. 그리고 그날 영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건네셨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옛날 사진첩이야. 내가 갖고 있어. 사진첩을 펼치자 30년 전 세봉초등학교 주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작은 분식집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이 사진, 제가 여기서 김밥 먹던 곳이잖아요. 그래, 그때 너 참 어렸지. 이제 보니 벌써 30년이 흘렀네.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옛 추억을 나눴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같은 시기, 이 할아버지는 영자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셨다. 영자 씨, 내가 가꾼 텃밭 채소 좀 가져가요. 할아버지가 직접 키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 집 뒤뜰에서 키운 거야. 이 할아버지의 텃밭은 작지만 아기자기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도시락에 넣어드릴게요. 그래, 우리 둘이 함께 키운 채소로 만든 도시락이면 더 맛있겠지. 그날부터 영자는 이 할아버지의 텃밭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을 드리러 갈 때마다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영자 씨, 이거 봐요. 토마토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정말 예쁘네요. 할아버지, 다 영자 씨가 잘 돌봐줘서 그래요. 두 사람의 텃밭 가꾸기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 젊은 시절 농사 짓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 고향이 전라도였는데 거기서는 벼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가 그리우시겠어요. 그럼, 하지만 이렇게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니까 좋아요. 영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들이 쌓여 둘 사이에는 가족 같은 정이 생겼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 선생님은 영자에게 학교 시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다. 영자 씨, 우리 학교 초창기에는 교실이 3개밖에 없었어요. 정말요? 지금은 20개가 넘는데, 그때는 학생도 100명도 안 됐지. 지금은 700명이 넘잖아요. 정 선생님은 학교의 성장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영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그 역사의 일부라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선생님, 저도 벌써 30년이에요. 그래요. 영자 씨는 우리 학교의 산 역사지.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30년간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정 선생님의 말에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변한 것도 많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자 씨, 좋아하는 일을 30년간 한결같이 한다는 것.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 건물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겨울이 다가오자 강할머니는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영자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할머니, 오늘은 따뜻한 죽을 끓여왔어요. 고마워, 영자야.
내 덕분에 매일 잘 먹고 있어. 강할머니는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고 있었다. 영자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도시락을 준비했다. 할머니, 제가 매일 올게요. 아니야, 너도 힘들 텐데. 전혀 안 힘들어요. 할머니 만나는 게 저한테는 기쁨이에요. 영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강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자야, 너는 정말 천사야.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나는 내 덕분에 행복해. 그 말을 들은 영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영자의 일과는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성을 다했다. 엄마, 몸 좀 챙기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난 이 일이 좋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아들.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3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시간의 무게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아직은. 영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이면 일어나야 했다. 그 일상이 계속되는 한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30년간 영자는 자신의 일을 철저히 비밀로 지켜왔다. 학교 동료들도, 학부모들도, 심지어 아들 민준조차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다. 엄마는 어떻게 30년 동안 들키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조심했지. 그리고 굳이 알릴 필요도 없었고,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특히 같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동료들 눈을 피하는 것이 가장 까다로웠다. 영자 씨, 요즘 식재료 주물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영양사 선생님이 물었다. 아,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영자는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실제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도 함께 주문하고 있었지만 그 비용은 항상 따로 정산했다. 이 영수증들, 개인 구매 건이죠? 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영자는 항상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했다. 학교 예산과 개인 지출을 철저히 구분했다. 30년간 단 한 푼도 섞인 적이 없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학교를 나서게 되었다. 급식실 청소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서둘러 김 선생님 댁으로 향하던 중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 씨. 돌아보니 같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박순이었다. 순이 씨, 왜요? 영자 씨, 혹시 어디 가세요? 제가 차로 태워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산책 가려고요. 영자는 보온 가방을 뒤로 숨기며 대답했다. 순이는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순이 씨도요. 영자는 순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위험할 뻔했네. 그날 이후 영자는 더욱 조심했다. 퇴근 시간을 동료들과 어긋나게 조정하고 학교에서 먼 길로 돌아가기도 했다. 한편 학교에서는 영자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영자 조리사님, 정말 성실하시더라. 그러게요. 30년 동안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으시대요. 심지어 명절 당직도 자원하신대요. 교사들 사이에서 영자는 모범 직원으로 통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다. 어느 봄날
새로 부임한 교감 선생님이 급식실을 방문했다. 김영자 조리사님, 오래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30년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영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냥 아이들 생각하면 힘이 나요. 역시 교육자의 마음을 가지셨네요. 교감 선생님은 감탄하며 자리를 떠났다. 영자는 혼자 남아 쓴웃음을 지었다. 교육자라. 나는 그냥 밥 짓는 사람인데. 하지만 사실 영자의 마음속에는 교육자 못지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학교 아이들뿐 아니라 5분의 어르신들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조리사들이 휴가를 떠났지만 영자는 여전히 출근했다. 영자씨, 방학 때는 좀 쉬세요. 동료들이 권유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돌봄 교실 아이들도 있고 전 괜찮아요. 실제로는 방학 때가 더 바빴다. 급식량은 줄었지만 어르신들께 드릴 도시락에 더 신경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영자에게 물었다. 영자씨, 학교에서는 내 일을 모르지? 네, 비밀로 하고 있어요. 왜요? 좋은 일 하는 건데.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영자씨답네. 할아버지, 계속 비밀로 지켜주실 거죠? 그럼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지. 두 사람은 웃으며 약속했다. 이런 약속은 다른 4분의 어르신들과도 나눴다. 모두가 영자의 뜻을 존중해 주셨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었다. 개교 40주년 기념식이었다. 모든 교직원이 참석했고 영자도 급식실 대표로 무대에 올랐다. 30년 근속상 김영자 조리사, 교장 선생님이 상패를 전달했다. 강당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짧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30년, 이 상보다 더 큰 상이 있는데 무대 위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가 훨씬 더 큰 보람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영자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챙겨 정 선생님 댁으로 향했다. 영자씨,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죠? 선생님이 어떻게?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축하해요. 정 선생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30년이면 정말 대단한 세월이에요. 선생님도 교장으로 30년 넘게 계셨잖아요. 그래도 영자씨만큼은 아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영자씨,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생각이에요? 정 선생님이 문득 물었다. 글쎄요. 할 수 있을 때까지요. 건강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피곤해도 이 일만큼은 계속하리라고. 겨울이 다가왔다. 영자는 겨울 도시락 메뉴를 계획했다. 따뜻한 국물 요리, 영양가 높은 반찬들. 이번 겨울도 잘 버텨야지. 영자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혼잣말을 했다. 30년간 이어온 이 루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엄마, 올겨울은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다가와 말했다. 고마워, 아들. 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이 함께해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30년 근속상을 받았지만 진짜 상은 따로 있었다. 어르신들의 미소. 그게 내 진짜 상이야.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이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비밀로 지켜온 30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영자는 확신했다. 2024년 봄, 영자는 56이 되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엄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최근 영자는 자주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엄마, 그렇게 계속 방치하시면 안 돼요. 결국 민주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이었다.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네요. 오래 서 계시는 직업이신가요? 네, 급식실에서 일해요. 한 30년 정도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30년이요? 그럼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갔을 겁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다음 날도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평소처럼 급식실로 향했다. 영자씨, 무릎 괜찮으세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무릎이 욱신거렸다. 그래도 영자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박 할머니 댁 문을 열 때 영자는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다. 영자야, 다리 왜 그래? 아, 괜찮아요. 살짝 삐끗했어요. 그럴 리가. 병원 갔어? 박 할머니는 영자를 앉히고 무릎을 살폈다. 보호대가 드러났다. 이게 뭐니? 다쳤잖아. 할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요. 영자야, 넌 언제까지 이렇게 무리할 거니?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5분의 어르신들은 영자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영자씨,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우리 눈에는 다 보여. 내가 힘들어하는 거 정말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다.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도시락 배달 날짜를 줄이자고 제안하셨다. 영자씨,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돼요. 할아버지,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가 힘들까봐 그래. 저는 전혀 안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영자는 고집스럽게 일정을 지켰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도 몸이 피곤해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여름이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 영자의 컨디션은 더욱 나빠졌다. 어느 날 급식실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영자씨. 순이가 쓰러지는 영자를 붙잡았다. 괜찮아. 잠깐만. 병원 가야 해요. 동료들은 영자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탈진 증세였다. 과로하셨네요.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들은 민주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이제 정말 쉬셔야 해요. 아들아, 나는 엄마가 쓰러지면 어르신들은 어떡해요?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민준의 말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 말이 맞았다. 일주일만 쉴게. 한 달은 쉬셔야 해요. 안 돼.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데. 결국 타협안이 나왔다. 2주간 쉬고 그동안은 민준이 대신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찾아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영자 아들이구나. 어머니 닮아서 착하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주는 어머니가 30년간 해온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힘들지 않아. 보람 있는 일이야. 이제 제가 도울게요. 엄마 혼자 하시지 마세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2주 후, 영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이 함께했다. 엄마, 이번 주 도시락 준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아들. 모자는 함께 도시락을 준비했다.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정성껏 포장했다. 엄마, 근데 어르신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민준이 문득 물었다. 글쎄,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 아닐까? 받은 사랑이요? 응. 엄마도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 받았어. 밥도 얻어먹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영자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동네 어르신들의 온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돌려주는 거야. 다음 세대에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을이 왔다. 영자의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민준의 도움으로 일은 훨씬 수월해졌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만든 갈비찜이에요. 민준이 이 할아버지께 도시락을 드렸다. 오, 민준이가 만들었어. 솜씨가 좋은데 엄마한테 배웠어요. 역시 영자씨 아들이야. 이 할아버지는 민준을 친손자처럼 대해주셨다. 민준도 할아버지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강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영자와 민준은 매일 병원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힘내세요. 영자야. 고마워. 강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영자의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알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할머니는 영자의 뺨을 쓰다듬었다. 영자야,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할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강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영자는 한동안 울었다. 장례식장에서 영자와 민주는 상주처럼 손님들을 맞았다. 강할머니의 먼 친척들이 놀라워했다. 누구세요? 저는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고.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다. 강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영자는 한동안 힘들어했다. 30년 동안 함께한 어르신을 보내는 일은 마음이 아팠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가 편안하게 가셨으니까.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남았다. 이제 네 분의 어르신만 남았다. 남은 분들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 영자는 다짐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세월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2024년 겨울, 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했다. 젊고 열정적인 분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부임 첫날부터 학교 곳곳을 살폈다. 급식실도 한번 둘러봐야겠군요. 교장 선생님이 급식실을 방문했을 때 영자는 평소처럼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 조리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교장 선생님은 급식실 구석구석을 살폈다. 청결하게 관리된 시설, 체계적으로 정리된 식재료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역시 베테랑이시네요.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좋은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교장 선생님은 종종 급식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영자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김 조리사님, 혹시 퇴근 후에도 무언가 하시나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불쑥 물었다. 아, 네,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영자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편 학교에서는 급식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의 주도로 급식의 질을 더욱 높이자는 취지였다. 김 조리사님,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30년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자는 고민했다. 책임자를 맡으면 일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 역량으로는 아닙니다. 김 조리사님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결국 영자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어르신들 도시락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나섰다. 미안해, 아들. 내가 일도 있는데. 괜찮아요. 저도 이제 어르신들이 가족 같아요. 모자는 더욱 팀워크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영자는 학교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주는 도시락 배달을 전담했다. 몇 달 후 급식 개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김 조리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겁니다. 겸손하시네요. 이번 성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겠습니다. 영자는 내심 당황했다. 너무 주목받는 것은 원치 않았다. 봄이 되자 학교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급식실을 전면 리모델링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회에 최신 시설로 바꾸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급식은 도시락으로 대체되었다. 영자와 조리사들은 잠시 휴식을 갖게 되었다. 영자 씨, 이번 기회에 좀 쉬세요. 동료들이 권유했다. 그래야겠네요. 하지만 영자의 휴식은 진짜 휴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시간을 어르신들과 더 많이 보냈다. 선생님, 요즘은 매일 오시네요. 김 선생님이 반가워하셨다. 네, 학교 공사 중이라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그래도 쉬셔야죠.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게 제겐 휴식이에요. 영자는 그 시간 동안 어르신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인생 이야기, 추억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까지. 영자 씨, 이 일을 정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할 수 있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늙어가는데.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 나이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영자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르신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불안했다. 여름이 되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새로운 급식실이 문을 열었다. 최신 시설로 무장한 공간에서 영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와, 정말 좋네요. 젊은 조리사들이 감탄했다. 그러게. 일하기 훨씬 편해졌어. 하지만 영자에게는 새 시설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마음이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소용없지. 영자는 여전히 정성을 다해 급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어르신들 도시락도 한결같이 챙겼다. 가을, 학교에서 감사장을 받은 영자는 조용히 그것을
서랍 깊이 넣어두었다. 엄마, 왜 안 보이는 곳에 두세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엄마가 노력한 증거인데요. 진짜 증거는 따로 있어. 영자는 어르신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다.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 도시락을 받고 웃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이게 내 진짜 상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영자는 32년 차 조리사가 되었다. 긴 시간이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았다.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어.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2025년 초봄, 학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교육청에서 온 전화였다. 모범 급식 사례로 선정되셨습니다. 다음 주에 취재팀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기뻐하며 급식실로 달려왔다. 김 조리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학교가 모범 급식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김 조리사님 덕분이에요. 영자는 당황했다. 취재팀이 온다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옵니다. 그게,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취재를 받으면 자신의 일상이 공개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떡하지? 들키면 32년간 지켜온 비밀, 그것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웠다. 엄마, 괜찮아요. 급식실 취재인데 뭐가 문제예요? 아들아, 혹시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영자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취재 당일 교육청 취재팀이 학교에 도착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든 기자들이 급식실로 들어왔다. 김영자 조리사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긴장한 얼굴로 인터뷰에 응했다. 32년간 한 학교에서 근무하셨다고요. 비결이 뭔가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퇴근 후에는 주로 뭐 하세요? 영자는 순간 멈칫했다. 집에서. 쉬죠.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나요? 네, 아들과 함께 살아요. 인터뷰는 무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자 중 한 명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다. 혹시 퇴근 후에 다른 활동도 하시나요? 봉사활동 같은 거요. 아, 아니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영자는 서둘러 대답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취재가 끝나고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취재팀 중 한 명이 우연히 영자가 도시락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저기, 김 조리사님 아니세요? 영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취재팀의 보조 스태프였다. 아, 네, 퇴근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도시락을 들고 계시네요. 아, 이건 집에 가져가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수고하세요. 스태프는 의심 없이 지나갔다. 영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다. 이제 조금씩 줄여야 하나. 32년간 지켜온 일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영자는 김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자 씨, 앞으로 도시락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영자 씨, 우리 때문에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자는 김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그냥 조금 쉬고 싶어요. 김 선생님은 영자의 마음을 이해했다. 알겠어요. 충분히 쉬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밤, 김 선생님은 다른 네 분의 어르신들에게 연락했다. 영자 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영자 씨한테 부담 주지 말자고요. 네 분의 어르신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영자 씨한테 받기만 했지. 뭘 돌려준 게 있나? 맞아요. 이제 우리가 뭔가 해줘야죠. 그런데 뭘 할 수 있을까? 이 할아버지가 제안했다. 영자 씨 아들한테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날, 민주는 네 분의 어르신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희가 영자 씨 아들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주는 어르신들을 찾아뵀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영자 씨가 32년간 우리한테 해준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그건 민준 씨, 영자 씨는 평생 숨어서 선행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려줘야 해요. 엄마는 원치 않으실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박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영자 씨가 없었으면 우리는 외롭게 죽었을 거예요. 이 은혜를 갚고 싶어요.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의 뜻과 어르신들의 마음, 둘 다 소중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어르신들이 엄마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대요. 안 돼. 영자는 강하게 반대했다. 엄마, 어르신들 마음도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모자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영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 네, 엄마. 어르신들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 하세요. 영자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래도 나는 엄마의 선행은 숨겨둘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알려줘야 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니까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심했다. 좋아. 어르신들 뜻대로 하자.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다. 2025년 5월, 네 분의 어르신들은 함께 교장실을 찾아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교장 선생님은 놀라며 어르신들을 맞았다. 김영자 조리사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대표로 나섰다. 김영자 조리사님이요? 네. 선생님은 그분이 32년간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급식실 일 외에 다른 일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32년간 매일같이 김 선생님은 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교장 선생님은 듣는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가 산증인입니다. 박할머니, 이 할아버지, 정 선생님도 각자의 이야기를 보탰다. 32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장 선생님은 감격에 겨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원치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영자 씨를 설득해 주세요. 이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민 끝에 영자를 불렀다. 김 조리사님, 제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저는 그냥 김 조리사님,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줘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정말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지.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게 위대한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진심으로 말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과 다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어르신들도, 교장 선생님도,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부담스러워. 엄마의 이야기는 세상에 필요해요. 영자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좋아. 하자. 교장 선생님은 즉시 교육청에 연락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32년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드린 건 그냥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린 거예요. 기자들은 조용히 영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급식실 아줌마예요. 영자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영자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SNS, 뉴스, 신문, 모든 매체에서 영자를 다뤘다. 32년간 도시락 배달한 급식실 아줌마, 숨은 영웅, 김영자 조리사, 현대판 마더 테레사. 영자는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다. 학교에는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영자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엄마, 이거 봐요. 엄마 이야기가 1등이에요. 민준이 포털 사이트를 보여줬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영자 조리사가 올라 있었다. 어머, 영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다. 대통령님이요? 네, 다음 주에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영자는 꿈만 같았다. 평생 조용히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목받게 되었다. 청와대 방문 당일, 영자는 긴장한 얼굴로 대통령을 만났다. 김영자 조리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32년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모범이십니다. 대통령은 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표창은 당신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를 나오며 영자는 민준에게 말했다. 이게 꿈 같아. 엄마, 이게 현실이에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엄마, 세상 사람들은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낯설었다. 한 달 후 학교에서 대규모 감사 행사가 열렸다. 700명의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이 모였다. 김영자 조리사님,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외쳤다. 영자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이들. 무대 위에 선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32년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영자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엄마, 자랑스러워요. 민준이 어머니를 안았다. 고마워, 아들. 영자는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32년간 숨겨왔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네 분의 어르신들이었다. 내일도 도시락 챙겨야지.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세상이 변해도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영자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학교에는 기부금이 쏟아졌다. 기업들, 개인들 모두가 영자를 돕고 싶어 했다. 김 조리사님, 이 돈을 받으세요. 한 기업 대표가 거에게 수표를 내밀었다.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영자는 모든 기부금을 거절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다. 이 돈으로 어르신들을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이요? 네,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기업 대표는 감동받았다. 알겠습니다. 김 조리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영자의 이름으로 사랑의 도시락 재단이 만들어졌다. 전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엄마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민준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다. 다행이다. 영자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한편 세봄초등학교에도 변화가 생겼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동아리를 만든 것이다. 선생님, 저희도 영자 선생님처럼 봉사하고 싶어요. 정말.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니? 어르신들께 편지를 쓰고 싶어요. 학생들은 매주 독거노인들에게 손편지를 썼다. 그리고 직접 배달했다. 할머니, 저희가 쓴 편지예요. 어머, 고마워라. 애들아.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편지를 받고 감동했다. 영자의 선행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어느 날 영자는 네 분의 어르신들을 모두 모셨다. 어르신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영자는 32년간 만들어온 최고의 요리들을 준비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들까지. 와, 이게 다 뭐예요?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5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그 시간 동안 지난 32년의 추억을 나눴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저도 어르신들 덕분에 행복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이제. 이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가족 같아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32년간 함께한 시간. 그 시간이 만들어낸 유대감은 혈연보다 깊었다. 며칠 후 영자는 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다.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학생들은 조용히 영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돼요. 특강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영자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고마워.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영자는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심을 다하면 돼.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심으로 하는 거야.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여름이 되었다. 영자는 평소처럼 급식실에서 일했다. 유명해졌지만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영자 씨,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아요? 동료가 물었다. 왜요? 전 아직 건강해요. 그래도 이제 충분히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32년을 했지만 아직도 매일이 새로웠다. 어느 날 오후, 영자는 김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문이 열리지 않았다. 선생님? 영자는 불안해하며 문을 두드렸다. 그때 이웃집 사람이 나타났다. 김 선생님이 병원에 가셨어요. 뭐라고요? 영자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김 선생님은 병상에 누워 계셨다. 선생님, 영자 씨,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무슨 일이세요? 나이가 나이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올게요. 고마워요. 영자 씨. 영자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영자 씨,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왜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도요. 선생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한 달 후, 김 선생님은 퇴원하셨다. 그리고 영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아들 사진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당신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사진도 당신이 간직해 주세요.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받았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자는 자신의 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32년간 써온 일기. 그 안에는 어르신들과의 추억이 가득했다. 엄마, 이거 책으로 만들면 어때요? 민준이 제안했다. 책이요? 네. 엄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영자는 고민했다. 하지만 곧 결심했다. 좋아. 해보자. 출판사와 계약하고 책 작업이 시작되었다. 제목은 32년간의 도시락으로 정해졌다. 겨울, 책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엄마, 1위예요. 민준이 소리쳤다. 정말? 영자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평범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줄은 몰랐다. 엄마, 이게 진짜 보상이에요. 진짜 보상? 네. 엄마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2년의 시간, 그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들, 그것이 진짜 보상이었다. 2026년 봄, 영자는 쉬녀덜비 되었다. 33년 차 조리사였다. 학교에서는 영자를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김영자 급식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것이다. 김 조리사님, 이제 이 급식실은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영자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바로 어르신들이었다. 선생님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영자는 네 분의 어르신들을 세봄초등학교로 초대했다. 학교에 왜 오래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영자는 어르신들을 새로 지어진 사랑의 도시락 센터로 안내했다. 학교 한쪽에 마련된 이 공간에서는 매일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이 만들어졌다. 이게 다 뭐예요? 어르신들 덕분에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영자는 설명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결국 이런 센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요. 영자 씨. 어르신들은 감동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그날 네 분의 어르신들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김영자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다. 33년 전 우리가 외로울 때, 배고플 때 영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우리에게는 세상이었어요. 박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학생들도 눈물을 흘렸다. 영자도 울었다. 행사가 끝난 후 영자는 민준과 함께 산책을 했다. 아들아, 나는 참 행운아야. 왜요, 엄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잖아. 엄마가 먼저 좋은 사람이셨으니까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아. 엄마,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33년이 되었다. 긴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내일도 도시락을 만들 것이다.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기 위해 그것이 나의 보람이고 행복이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영자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오늘도 시작이다. 급식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33년을 해도 매일이 새로웠다. 급식실에 도착한 영자는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다. 민준도 함께였다. 엄마, 오늘은 뭐 만들어요? 김치찌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거든. 모자는 함께 요리했다. 그 모습을 본 후배의 조리사가 감탄했다. 영자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33년 동안 한결같으시잖아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영자는 도시락을 들고 김 선생님 댁으로 향했다. 선생님, 왔어요. 영자씨, 기다렸어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33년간 이어온 이 시간, 여전히 소중했다. 영자씨, 이 일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요. 건강 조심해요. 네, 선생님도요. 저녁,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엄마, 저녁 드세요. 민준이 차려놓은 밥상. 영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 아들아,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제 엄마여서. 밤, 영자는 내일 도시락 준비를 했다. 이제는 익숙한 일과였다. 33년. 참 빨리 지나갔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야. 영자는 미소 지으며 작업을 계속했다. 어르신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어르신들 내일도 잘 드셔야 할 텐데.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영자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좋은 날씨네. 내일도.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3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영자는 또다시 일어났다. 5시 30분. 익숙한 시간이었다. 오늘도 시작이다. 급식실로 향하는 길.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계속될 이야기. 33년간의 도시락. 그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었다.